달콤할 기출문제 2017년 9월 2일 날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1번 보시면 모바일은 휴대폰이죠. 멀티미디어 여러가지 영상들, 동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 그림 이런 것이 멀티미디어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바일 화상전이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죠. LBS. 요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휴대폰에 있어서 위치 기반 서비스니까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거를 말합니다. 3번 DMB라는 것은 주고받지 않고 그냥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MMS. 이것은 무슨 약자면 멀티미디어. 그 다음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문자, 즉 메시징 서비스를 말해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중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물체를 말하죠. 딱딱한 물체.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운드 카드의 샘플링 기능이 있는데 이 샘플링은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데이터를 뭘로 바꾸냐면 여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샘플링이랍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샘플링이란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디지털 소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2번 보시면 MPEG이라는 것이 있죠. 이 MPEG 보드는 동영상 파일을 빠른 속도로 복원 재생시켜준다. 그래서 동영상 압축 파일을 할 수 있는 것이 MPEG 보드입니다. 3번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란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비디오 카드 데이터와 합성시켜 표현하는 장치. 이것이 바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CPU에 처리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보내주는 장치이다. CPU에 처리된 신호를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모니터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문제 3번 합니다. 다음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화 시대인데 여기에서 컴퓨터 범죄의 예방과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설정한다.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고 이것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새로운 바이러스도 발전하니까 새로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바꿔줘야 되죠. 새로운 기능으로. 그래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하는 거 맞죠. 정크 메일로 의심가는 메일은 본문을 확인한 즉시 삭제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정크 메일이라는 것은 바로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 메일, 불필요한 메일이니까 이것은 본문을 확인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걸리게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을 보시면 윈도우 업데이트, 이게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4번 근거리 통신망 LAN, 랜이라는데 가까운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전송거리가 짧아 에러 발생률이 낮다. 짧으면 에러 발생률이 낮죠. 반이중 통신을 한다. 이게 틀렸는데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반이중 통신이 아니라 전이중 통신이에요. 전이중 통신을 한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죠.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랜도 전이중 통신입니다. 반이중 통신은 무전기에 해당됩니다. 무전기 같은 기능은 아니죠. 4번을 보시면 3번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의 상호 연결한다. 자원을 같이 함께 쓰는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네트워크를 하죠. 4번 프린터 보조기억 장치들이 주변 장치를 또 함께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죠. 문제 5번을 보시면 전자우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자우편에 사용하는 POP3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이네요. 1번 이메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은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2번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온다, 불러온다. 수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수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POP3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메일을 받기 위한,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은 MIME, MIME라는 MIME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3번 이메일이 회신과 전체 회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것은 뭐냐면 IMAP, IMAP 프로토콜을 말해요. 6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보 보안, 스니핑이란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것처럼 아니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죠. 검증되지 않은 사람. 2번 피싱이란 적절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피싱은 똑같은 사이트, 동일한 사이트, 비슷한 동일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3번 스푸핑이란 실제로 악성 코드를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악성 코드처럼 위장한다. 아니죠. 이거는 악성 코드로서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에요. 크로커란 키 로고죠. 키 로고란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빼내는 것. 이것이 키 로고입니다. 문제 7번 올라가셔서 다음 중 정보통신망 서비스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리피터, 즉 증폭기라는 이 증폭기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은 적절한 전송 경로를 선택하여 데이터의 전달을 하는 장면. 여기 적절한 경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최적 경로, 가장 빠른 길을 설정하는 통신 장비는 라우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라우터예요. 2번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이것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하는 일이고 3번 감쇄된 정보 전송을 증폭하여 전송신호를 증폭한다. 그래서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치, 이것이 바로 증폭기를 말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한다. 이건 브릿지예요. 브릿지 기능.
말합니다. 문제 8번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에서 문자 주소 체계를 말하는데 1번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뭐가 들을까요? 숫자네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죠.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2번 소속국가,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종류, 호스트 컴퓨터 순으로 거꾸로 됐어요.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호스트 컴퓨터명, 2번 요거 소속기관, 3번 요거 소속기관의 종류, 마지막 소속, 이 순서예요. 이거 따라주세요. 호스트 컴퓨터명, 그 다음에 소속기관,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소속국가, 이 순서예요. 3번 퀵돔이 있는데 이것은 2단계 체계와 같이 도메인을 짧은 형태로 줄여 쓰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퀵돔입니다. 도메인을 짧은 형태로 줄여서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4번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국가가 다른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는 유일한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문제 9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이거 따라주세요. 1번, 2번 캡슐화, 3번 상속성, 4번 다양성, 다형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을 바로 2번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4가지는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 10번을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누구에게? 고객이에요. 이렇게 고객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좋은가 나쁜가 라고 테스트하는 것을 2번 베타 버전입니다. 알파 버전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전에 여기까지 맞는데 고객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이에요. 직원에게 한번 써봐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패치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프로그램. 데모 버전은 그냥 게임 같은 거 보여주는 것이죠. 11번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현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데 이 가상현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비전을 나타내는 기술은 아닙니다. 2번 고도의 컴퓨터 기술과 3천 기법을 통하여 현실의 세계처럼 구현하는 것. 2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 3천 기법을 통해서 마치 현실인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여러 영상을 통합하여 2차원이 아니라 3천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4번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시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기술. 이것도 아닙니다. 12번 볼까요? 컴퓨터에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ASCII라는 아스키 코드를 말합니다. 이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페르트 비트를 사용하여 오류 검출과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틀린 이유가 이 페르트 비트라는 것은 오류만 검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류 교정,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검출만 가능하지 수정할 수는 없다. 2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며 주로 대형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범용 코드예요. 개인용 컴퓨터 이렇게 바꿔 쓰셔야 되고
3번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영문 대소문자, 숫자, 문장 부호, 특수 제어 문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멀티미터 데이터를 표현해 적합한 확장형 코드이다. 이거는 EBCDIC라는 코드예요. EBCDIC라는 코드. 그 다음 13번 내려가 볼까요?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램이라죠. 이 메모리죠. 램이란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기억던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건 램이 아니라 롬을 말합니다. ROM이라는 롬이란 메모리예요. 2번 시스템에 사용하는 바이오스나 포스트 같은 것을 저장한다. 이것도 ROM, 롬 메모리입니다. 바이오스는 기본 입력, 출력에 관련 내용을 갖고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본 입출력 장치를 말해요. 포스트라는 것은 어떠한 오류를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인데. 3번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저장되죠. 현재 사용 중인 거.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컴퓨터를 끄면 그 데이터의 내용은 날아가니까 휘발성 메모리죠.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주로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기억장치는 아니죠. 램은 주기억장치지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문제 14번 내려가겠습니다. 14번 컴퓨터의 저장 매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주기적으로 디스크를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고 정리라는 것은 디스크 정리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검사 조각 모음을 수행합니다. 강한 자성을 물체를 외장 하드디스크의 주위에 놓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저장된 데이터는 재저장한다. 아니죠. 오랜 기간이 저장되는 게 뭐 중요한 데이터, 그죠? 중요한 것 같은 거 재저장 또는 백업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예상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이게 백업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15번 윈도우 7의 사용자 계정에서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걸 주인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등급 및 컨텐츠 제목 게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인 역할, 감독관 역할이니까. 3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표준 계정이 아니라 이것도 관리자 계정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을 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6번 볼까요? 이번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내용인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래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나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길만 알려주고서 그것을 더블 클릭하면
원본이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것. 원본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죠. 바로가기 아이콘만 클릭해서 더블 클릭 하나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로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exe라는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인데 실행 파일이 이런 것이 아니라 lnk가 붙어요. lnk 확장자를 갖습니다. 17번 보시면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항목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계단식, 창, 가로 정렬, 작업 표시줄 잠금, 아이콘 자동 정렬 기능은 없습니다. 바탕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탕화면이죠. 여기서 쭉 보시면 이게 시작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작업 표시줄이죠. 이 작업 표시줄에서 이 빈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구 모음도 있고 계단 창 가로 창 세로 정렬 바탕화면 보기 작업 관리자 시작 작업 표시줄 잠금 뭐 속성이 있어요. 아이콘 정렬은 이 바탕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아이콘 정렬은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18번이죠. 이번엔 탐색기네요. 탐색 윈도우 7에 있는 탐색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2번 파일과 폴더를 계층적 구조로 표시하며 폴더 앞에 기호는 하이 폴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바로가기 키인 홈키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상위 폴더는 바로가기에 이렇게 왼쪽 방향키가 있죠. 또는 백스페이스 키, 이런 키를 눌러야 되는 것이지 홈키를 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 있으며 검색은 입력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19번 제어판에는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능 해제 시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는 줄어든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기능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공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 변경, 복구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설치된 데이터의 목록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 위로 가셔서 4번에 컴퓨터에 설치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거도 가능하고 4번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윈도우가 작동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삭제됩니다. 20번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 플래시 메모리는 소비 전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없더라도 끄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틀렸네요. 2번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B를 앞에 첨부시켜주세요. 2번은 틀렸고 3번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4번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USB 메모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됩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총이익을 봅시다. 어딜까요? 총이익 여기 있어요. 이렇게 총이익이 지금 50만이네요. 50만이 되려면 4분기 판매량의 G3셀 여기죠. 이것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목표,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목표가 찾기인데 를 이용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다음 중 목표가 찾기 대하상대에 입력할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수식셀은 바로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요거 G의 12셀이죠. G의 12셀이 여기 들어갈 것이고, 찾는 값은 우리가 여기에 50만 원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50만 원을 직접 입력해야 되고, 바꿀 셀 값이 요거 G3셀이 됩니다. 요거 G3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정답이 되죠. 실습해 보겠습니다. 엑셀 시트 21번에 오셔서 여기죠. 요 값이 얼마? 50만 원을 써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값 어떤 겁니까? 이것이 얼마로 바뀌냐 이 뜻입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해 놓고 G12셀을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G12셀이고 여기에 50만 원 써야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동그라미 5개죠. 5하고 동그라미 5개. 그다음 값을 바꿀 셀이 바로 여기죠. 확인. 그러면 바로 이것이 50만 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174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22번입니다. 이번에는 가상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1개 또는 2개의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입력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삭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삭제하면 가능하지만 부분적 일부분만 삭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계산됩니다. 4번 데이터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하는 수식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럼 22번 이거 데이터표가 있죠. 보시면 요거를 지워졌습니다. 지금 수식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기둥의 부피가 구해졌고 높이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과값이 여기 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 높이가 이렇게 바뀔 경우 반지름이 아래처럼 이렇게 바뀔 경우 결과값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데이터 표 기능이랍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바로 수식을 복사해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따라 볼까요? 여기 클릭하시고 2, 3셀을 클릭하시고 는하시고 여기 셀을 클릭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요 2, 3셀서부터 다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가 있죠. 표를 클릭하시고 행은 바로 이 값이 이동되는 행방향이죠. 근데 높이가 있죠. 높이니까 여기에는 높이 여기를 클릭합니다. 높이 이렇게. 아래 것도 반지름이죠. 아래 이쪽으로 내려가죠. 열방향으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반지름을 선택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부분만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안 되죠. 이렇게 데이터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체는 삭제되죠.
그렇지만은 일부만 삭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2번에 2번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 23번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의 설정 탭에 있는데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유효성 검사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정수, 소수점, 그 다음에 목록, 텍스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연습 파일 가셔서 23번. 뭐 여기다 그냥 여기죠.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면 여기죠.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길이에요. 그죠? 길이. 그래서 4번에 길이, 텍스트 길이라고 써놓으시고 사용자 지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한번 어디다 연습해 볼까요? 연습할 것이 23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다. 선물이라고 써볼까요? 선물,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TV, 라디오,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을 이름을 정해야 할까요? 여기 선택하시고 선물이라고 써주세요.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 이 모든 값을 목록해 주시고 밑에 원본을 클릭하고 는하시고 선물 써보세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버튼이 생겼죠. 나왔죠? 그죠? 휴대폰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다음 24번 갑시다. 24번을 가셔서 이번에는 아래 같은 표가 있는데 조건 범위를 이렇게 A9서부터 A9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B11은 여기니까 이게 바로 조건 범위가 됐네요. 이 조건 범위 영역을 선택하여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에 레코드 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리고요. and 둘 다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행에 있죠. 11행에 있죠. 이거는 O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90 미만, 94 아래가 되고 요거는 90을 초과한 거죠. 90을 초과한 거니까 91서부터 윗값. 밑에는 70 아래죠. 70 미만이니까 69 아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복잡하니까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엑셀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부터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세요. 다 영역 지정하셔야죠. 다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여기 목록 범위는 전체가 돼야 됩니다. 조건 범위는 지금 요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 위치를 13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2개가 나왔네요. 그럼 왜 2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진아 이게 됐고 장영주 이렇게 됐죠. 그럼 합계를 볼까요? 합계가 여기서 90이니까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92 또는 70 아래 요거에 해당되네요. 그죠? 요거에. 요 조건에 만족하려면 95를 보다 작는 거니까 미만이고 90보다 크니까 91, 92, 93, 94까지가 요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70 미만이니까 69 아래의 값이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91서부터 94에 해당되는 거 요거와 요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답이 2개. 정답이 없네요. 그죠? 답을 두 개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 나왔네요. 다음에 문제 25번 할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A1 여기 있고 B1 요거 앞에는 문자와 숫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B번은 날짜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짜 형태는 01월 한 칸 띄워놓고 15일 이런 형태가 날짜 형태인데 그대로 붙었었어요. 그죠? 이것도 문자열, 즉 텍스트에 해당됩니다. 앞에가 물론 텍스트고 이와 같이 했을 경우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B3셀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고 가서 끌어내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A3셀과 B3셀의 값은 각각 어떤 것이 될까요? 요거는 증가됩니다. 뒤에 숫자가 쭉 증가돼 갖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똑같이 날짜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니까 16, 17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럼 이것도 바로 25번 여기 있죠.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려 보세요. 됐죠? 근데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한 칸 띄워져 있다. 엔터 쳤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건 문자를 지금 입력해 놨네요. 똑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아니라 이거 날짜가 아무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지금 이게 날짜 형태인데 이게 영역 지정하시고 한번 바꿔볼까요? 홈에서 이것을 간단한 날짜 형태가 바뀌지가 않네요. 날짜 형태를 이걸 다시 이렇게 선택해 놓고 1 빼기 15라고 입력해 주세요.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가 다시 입력해 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오른쪽 버튼으로 여서서 셀 서식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mm월 dd1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끌어들이니까 되죠. 이렇게 날짜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날짜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아까 붙였어요. 그죠? 01월 15일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문자이래요. 문자이래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26번 볼까요? 26번은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취소키 ESC가 취소키죠. 누르면 됩니다. 2번 셀 안에 여러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한 Alt키 엔터 맞죠? 3번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 셀을 위로 올라가셔서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해당 렬의 기존 열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왜 틀리냐면 텍스트나 숫자 데이터, 즉 결국은 텍스트는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어요. 근데 날짜와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여러 셀을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 범위를 지정한 후 컨트롤 키 엔터 누르면 됩니다. 똑같이 26번 한번 엑셀 26번 있나요? 있네요. 26번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ESC 취소키를 누른다. 취소되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ESC 누르면 취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2번 줄을 바꿔놓는다. A, B, C, X, 그럴까요? 컴퓨터, Alt키, 엔터. 활용, Alt키, 엔터. 능력, Alt키, 엔터. 엔터, 어떻게 돼요? Alt키, 엔터 치죠. 그죠? 한 셀에 각각의 데이터를 내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된다. 해서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럼 3번 볼까요? 지금 여기다 아무데나 컴퓨터를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컴 눌러보세요. 나오죠? 컴만 눌러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갖다 놓고 이번에는 컴퓨터 001 입력했어요. 컴 나오죠? 문자와 숫자 같이 입력되면 당연히 문자의 열로 처리되니까 나옵니다. 그렇지만 숫자 볼까? 옆에다 101 누르고 안 나오죠. 그죠? 숫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날짜 당연히 안 됩니다. 다음 문제 올라가셔서 27번 갑시다.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크로 저장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새 통합 문서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 4번 작업 통합 문서는 없습니다. 27번 시트 옮겨주셔서 총 매출액을 구하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삽입에 누르시고 도형에 누르셔서 이 사각형 도형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Alt키를 반드시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해당 셀에 딱 맞게 되는데 지금 Alt키 누르시고 이게 좀 이렇게 됐죠? 거기에다 총 매출액에 써볼까요? 지금 총 매출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경계를 선택합니다. 경계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나왔죠. 여기 기록 누르세요. 기록 여기 나왔죠. 매크로 저장이 집을까요? 나왔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그죠? 그래서 현재 통합문서 선택해 놓고 그래서 4번 작업 통합문서는 없어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자동 합계가 나왔죠. 선택해 놓고 엔터 치시고 갖다 놓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 놓고 바깥에 찍고 됐죠? 구해졌죠? 그 다음 매크로를 중지하려면 요거예요. 아래 중지 눌러보세요. 중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을 갖다 놓으면 손 모양으로 바뀌죠. 깜빡거리죠.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 누르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크로 만들었죠. 그죠? 이게 바로 매크로인데 매크로는 작업 통합 문서라는 건 없다는 뜻이죠. 다음에 28번 갑니다. 28번은 다음 중 참조 대상 범위에 관련되는 것인데 참조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름의 첫 글자는 밑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A1 같은 셀 참조의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은 4번 틀렸어요. 정의할 수 없다.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유일한 이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영역을 지정하셔서 여기 이름 상자죠. 제품명 이렇게 썼어요. 엔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클릭하고 아래 밑줄이에요. Shift하고 아래 밑줄 요겁니다. 아래 밑줄 그 다음에 품목 코드 엔터 되죠. 아래 밑줄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영역하셔서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다 제조하고 한 칸 띄워보세요. 공백 넣고 회사. 안 되죠. 그죠? 공백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시 그럼 여기를 A1 셀로 지정할까? A1 이렇게 셀값. 안 됩니다. A1 셀값을 넣었더니 이쪽으로 옮겨주죠. 그죠? 여기에 A1 셀값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셀 참조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여러 시트의 동일한 이름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로 오셔서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이네요. 또 나옵니다. A2에서부터 여기서 김경희서부터 CO 여기네요. 96까지 영역에 엑셀과 XS점 요거 엑셀 점수 엑셀 점수의 합계가 두 개의 합계가 170 이하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170 이렇게 줘야 되죠. 이런 조건.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한 셀 배경색을 이렇게 준다. 옳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옳은 것은 지금 했죠. 두 값을 더해서 그 값이 17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셀 값은 얼마예요? B2죠. B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C이죠. 두 값을 더해죠. 그런데 조건부 서식일 경우는 앞에 열 번호를 절대값하고 뒤에 행 번호는 상대값 바뀌게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앞에만 달러만 붙고 더하기 하고 또 앞에만 달러 붙고 달러 B2 더하기 달러 C2 그 다음에 전체 값이 170 이하인 거 이런 식으로 2번 같이 해야 됩니다. 엑셀 27번 29번 시트로 옮겨서 영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 지금 홈이죠. 홈에서 조건부 서식 가셔서 세규칙 가시고 그 다음에 수식 여기다 바로 여기다 넣으시고 요거 클릭해야죠. F4번 한 번, 두 번 누르면 되죠. 그죠? 더하기 요거 C2 셀 누르셔서 클릭하셔서 F4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이하 표시 반대쪽 표시 넣으시고 얼마? 170 이렇게 될 경우에 서식 가셔서 채우기를 원하는 색깔을 채워보다. 확인 되죠? 그럴 때 주의할 점 규칙 관리 갑니다. 바로 요거에서 규칙 편집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30번 가볼까요?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또 매크로인데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크로 기록 시 Alt 키를 조합하여 바로가 키를 지정하여 매크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실행할 때는 조합하는 게 Al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예요. 컨트롤 키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매크로로 아이콘을 추가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죠. 방금 보여드렸죠. 우리가 총 판매량을 구할 때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2번 Alt키 F8번 키를 눌러 매크로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그림, 클립아트, 도형 같은 그래픽 개체에 매크로 이름을 연결한 후 그래픽 개체를 클릭함으로써 또 해당 매크로를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워크시트 A2 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것은 지금 보시면 미들은 문자 처리 중 중간의 값을 잘라낸다는 뜻이죠. 지금 A1 셀 값은 대한상공대학교고 search라는 것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A1에 있는 대를 찾아. 대에 있죠. 대를 찾아서 거기에 2를 붙여서 그 다음에 5까지. 그럼 대를 찾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찾아서 거기서 2까지 더한다는 뜻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엑셀 창으로 가셔서 31번 여기에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A2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넣으셔요. 그럼 M을 눌러주시고 미드 여기 있죠. 탭키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 A1셀을 클릭합니다. 콤마죠. 그 다음에 서치예요. 찾는다. S만 누르면 나오죠. 요 값을 서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찾을 값은 큰 따옴표 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찾는다 뜻이고 가로 닫고 플러스 2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콤마 5를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쳤습니다. 상공대학교가 나오네요. 그죠? 상공대학교. 그럼 왜 상공대학교가 나오나? 여기 클릭해 놓고 여기 서치를 클릭하고 FX를 눌러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대화 상대로 보시면 A1셀 값은 이거죠. 거기서 대를 찾습니다. 대를 찾는 거니까 앞에 걸 뒤에 있는 대를 찾는 게 아니라 요 맨 앞에 있는 대를 찾는 거예요. 대에서 대를 찾아서 대를 찾으니까 값이 첫 번째 자리가 1이 된 거죠. 1. 여기 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2를 더하니까 1 더하기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여기 1, 두 번째 2, 여기 세 번째예요. 요 위치를 찾은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개. 5.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값은 상공회의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합니다. 2번 B3, A3 셀을 클릭하고 넣으시고 이번에 오른쪽에 잘라는 라이트 함수죠. RI만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고 요값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길이를 구하는 len 함수 있습니다. L만 누르면 length 나와요. 이것도 탭키 누르시고 요 값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빼기 2 했어요. 또 가로 닫고 엔터. 상공대학교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right 함수 클릭하시고 요 fx 눌러볼까요? 하면 요 값은 대한상공대학교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나왔어요. 5가 나왔다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데 왜 5가 나왔나 볼까요? length라는 것은 문자열의 길이를 말합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이 된다. 6까지는 7이에요. 7에서 2를 빼니까 5가 됐죠. 5가 됐죠. 근데 right 함수는 여기서부터 해죠. 왼쪽에 아니라 오른쪽이죠. 하나, 교 하나, 학 둘, 대학 셋, 요거 공 넷, 상 다섯. 그러니까 결국은 상공대학교가 된다는 뜻이죠. 3번 하겠습니다. A4 셀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넣으시고 똑같이 right 함수 R 여기죠. 그 다음에 해당 값 선택하시고 콤마 이번엔 찾기 함수 find 함수는 F 여기죠. find 함수 탭키 누르시고 찾을 값 큰 따옴표 하시고 대 그것을 어디에 찾냐면 A1셀에서 찾는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플러스 5를 해줬어요. 5개를 더해줬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여기는 한 상공대학교네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이 find 함수, 이 right 함수 클릭하고 fx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A1셀 값은 당연히 대한상공대학교죠. 근데 이 값이 6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요 find 요거죠. 그죠? find 선택하시고 find 선택하면 이렇게 뜨는데 대를 찾는 것인데 A1셀 값에서 대를 찾으니까 값이 얼마 나왔어요? 1이 된다는 뜻이에요. 1. 즉, 요 값을 첫 번째 대를 찾았어요. 거기다 5를 더하니까 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ight 함수는 결국 이 A1셀에 6번, 오른쪽에서 6번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한 상공대학교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죠. 3번이 됐죠. 4번 하겠습니다. 또 클릭하시고 수식임표 클릭 M
m 입력하시고 n하고 m 미드 함수죠. 미드 함수. 그 다음에 a1 셀값 콤마 find 찾기 함수 탭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대 찾는데 어디에서 똑같이 a1 셀에서 찾는다. 거기다 플러스 2 해주고 그 다음에 5개를 잘라내자. 상공됐겠죠. 똑같이 대를 찾아서 세 번째 대를 아까 요거는 1이 된다 뜻이에요.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2를 넣으니까 3이 되죠. 그래서 3번서부터 하나 대 1, 한, 둘, 상, 세 번째죠. 여기서부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상공되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 32번 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날짜예요. 날짜와 시간 함수 관련된 옳지 않은 것. 1번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렬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날짜 데이터도 숫자예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번 시간 데이터는 날짜의 일부를 인식하여 수소수로 저장되며 낮 12시는 0점으로 계산됩니다. 맞아요. 3번 today 함수는 셀에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를 업데이트합니다. 맞아요. 4번이 틀렸네요. weekday 함수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return type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 해당하는 한 자리 요일이 텍스트 값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위에는 다 맞아요. 숫자 값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숫자 값.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숫자 값으로 변환합니다. 32번 시트 없네요. 그럼 여기 해볼까요? 여기다 어떤 값으로는 컨트롤 키 해당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플러스 요거 반쌍점 키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반쌍점. 오늘 시스템의 날짜가 들어가죠. 여기다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weekday 함수입니다. W 처음에 나왔죠. 요 weekday 함수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어떻게 돼요? 숫자로 출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문제 33번을 가서 다음 중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한 시트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 시트의 경우 차트 내용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셀 서식 대화 상대의 보호 탭에서 잠금이 해제된 셀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3번 시트 보호 설정 시 암호 설정은 필수사항이라 선택사항이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3번 정답. 4번 시트 보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대네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대에서 머리글 바닥글 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홀수 페이지의 머리글 및 바닥글을 짝수 페이지와 다르게 지정하려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1번 맞아요. 2번 인쇄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선택한 후 머리글과 바닥글 편집해서 첫 페이지 머리글과 첫 페이지 바닥글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넣지 않으면 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 100분의 1에 따라 확대 축소하려면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선택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 4번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을 확보하려면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백 맞추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 시트에 오셔서 34번이 없으니까 직접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선택해 놓고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머리글, 바닥글 여기 페이지 설정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페이지 요거 자세히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글, 바닥글 있죠. 여기 들어오니까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 문서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 페이지 여백 맞추기 이게 있네요. 그래서 요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은 문제로 인쇄될 워크시트를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의 100분율에 따라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워크시트의 실제 크기에 자동으로 배율이 지정되는 것이지 100분율에 따라서 우리가 100분율을 넣고 안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배율이 조정되는 것이지 100분율에 따라 되는 것은 또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35번 갑시다. 인쇄 미리 보기에 관한 설명이다. 또 옳지 않은 것은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넓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워크시트에서 변경된 너비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너비를 조정하면 워크시트에 변경된 너비가 적용됩니다.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여백 탭에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고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확대 축소를 누르면 화면에 적용되지만 실제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여백 보기를 체크한 후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여백 조절도 가능합니다. 문제 36번 내려가셔서 H1셀에 이렇게 sum if s가 들어가 있네요. sum이라는 것은 합계를 나타낸다는 계산한다는 뜻이고 if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뜻이고 s라는 것은 뭘까요? 두 개의 조건, 여러 개의 조건, 두 개의 조건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T2에서부터 T6 여기죠. 여기는 거니까 계산될 것이 합계가 계산될 곳. 두 번째 여기에서 연필이 있으니까 올까요? A에서 여기서부터 조건이 연필인 것. 그 다음에 B2서부터 B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B6까지 조건이 서울인 것. 그럼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 볼까요? 연필이면 서울인 거. 연필. 여기는 경기니까 안 되죠. 연필 요거 되죠. 연필 서울 요거 되죠. 그거에 일치하는 300값, 요거에 일치하는 200값. 결국 뭘까요? 500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결국 한번 실습을 통해서 500이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번 시트 오셔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H7셀을 클릭해 놓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는 S U 누르시면 여기 sum if s가 나오는 탭키 눌러보세요. 딱 됐죠. 그 상태에서 이 fx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처음에 계산될 것 여기죠. T서부터 TU. 두 번째는 조건, 연필이 들어갈 조건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세 번째 칸에가 바로 연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칸에는 바로 서울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조건 범위고 네 번째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탭키 누르니까 나왔죠. 그죠? 500 나왔죠? 이렇게 확인. 다음 37번 볼까요? 차트 편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의 데이터 범위에서 일부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하지 않으려면 행이나 열을 숨기기로 지정하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3차 차트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맞고 F11번 키를 눌러 차트 시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4번이 틀렸네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여 한 번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한 번에 차트 종류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문제 38번. 차트의 데이터 계열 서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열 겹치기 수치를 양수로 지정하면 데이터 계열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양수를 점은 멀어지니까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2번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지정할 수 있다. 3번 특정 데이터의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의 계열 값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보조, 세로축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나타낼 수 있다. 4번 보조축에 해당되는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축의 데이터 계열만 선택하여 또 혼합형 차트 종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엑셀 지금 여기서 할까요? 다 이렇게 영역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서 막대형 첫 번째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서 1번 지금 판매 계획 C번을 선택하시고 C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숨기기 어떻게 했어요? 숨겨졌죠, 그죠? 바로 하나의 데이터 계열이 숨겨졌습니다. 다시 요거 실행 취소 원시됐죠. 그러니까 숨기기 하면 1번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차형은 또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차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차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 여기다 이런 게 3차원이죠. 확인. 이게 3차원인데 3차원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빨간 거 판매 실적만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요거 표식이 있는 것건 선형 안 돼요, 그죠? 두 개의 차트 2차원과 3차원 차트를 결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고 F11번 키를 눌러도 됩니다. 다음 문제 38번으로 갑시다. 또 차트가 나오는데 차트의 데이터 계열 서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요거 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습을 해야죠.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죠. 요거 이렇게 아까 실행 취소해서 이렇게 실행 취소해서 원위치 같았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겹치기가 지금 0%인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양수로 되면 데이터 계열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죠, 그죠? 가까워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대한 뜻입니다. 39번 합시다. 39번은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차트 제목 IT 성적 이게 제목이죠. 2번 가로축의 보조 눈금선 가로축의 이건 주 눈금선이에요. 주 눈금선이지 보조 눈금선이 없습니다. 2번 정답. 데이터 레이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레이블이에요. 범례 여기에요. 이게 바로 범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방금 엑셀 지금 여기 나온 상태에서 지금 차트에서 이 차트를 가지고 이 39번 나오나요? 30번 시트를 선택하시고 옮겨서 합시다. 선택하시고 영역 지정했죠? 삽입 요거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세히 버튼 여기 누르셔서 첫 번째 거 요거를 선택할까요? 레이아웃 1번 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선택하셔서 IT 성적이라 쓰세요. 엔터.
이게 바로 차트 제목이죠. 그리고 다음에 요 레이아웃 가셔서 눈금선 있죠. 가로 요거 없음. 없어졌죠. 다시 눈금선 가로 주 눈금선. 주 눈금선 나온 거죠. 가로 보조 눈금선. 보조 눈금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 가로.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했죠. 범례 당연히 범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쭉 제목이 있죠. 세로 쭉 제목에 요거 제목 회전 여기다 또 여기 선택하시고 점수 엔터. 요거 세로 쭉 제목이 있어요. 그죠? 가로 쭉 제목도 있네요. 쭉 제목 가로 쭉 제목 아래 거기다 또 여기 선택하시고 과목 엔터. 됐죠? 이런 가로 쭉 제목 40번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C열의 수식을 C열 보시면 C열의 수식을 실행했을 때 C열 여기 있죠. 2017을 1로 나누게 했나요? 그죠? 했을 때 화면에 표시된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A1 셀 값은 2017이고 나누기 하고 A2 워드 문자열로 나누겠습니다. 1번 값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C1 셀값, C2 셀값 요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A1 셀값은 2017 숫자인데 곱하기 하고 2 문제가 없죠. 계산이 돼야죠. 3번 C3 셀값의 left C3 요거죠. 근데 left 함수는 이런 거예요. left는 해당 셀값 문자열 셀값에다 콤마 하시고 숫자를 더 써줘야 돼요. 그죠? 몇 개를 잘라서 왼쪽서부터 몇 개를 자르고 이 값이 문법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죠? 이건 확인해 봅시다. 틀렸고 4번은 VLOOKUP 찾으라 함수인데 월을 여기 범위에서 A1서부터 B4 여기까지 범위죠. 거기서 월하는 게 없네. 워드는 있고 워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2번에서 정확한 일치값 이것도 찾을 값이 없다는 오류가 맞는데 그럼 여기죠. 한번 해봅시다. 1번 는 하시고 요 값을 나누기 하시고 워드로 나눴다는 뜻이죠. 이렇게 엔터. 값의 오류가 나타나죠. 2번 A1 셀값에 곱하기 2를 했다. 이건 곱해지죠. 정확히 곱해졌어요. 3번 left 함수 L 그 다음에 요거죠. left 함수를 A3 요것만 선택하고 뒤에 콤마 몇 개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 닫고 엔터 쳤어요. 아 이랬더니 그냥 액만 뜨네. 그죠? 오류가 나타나지 않고 액만 뜹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는 하시고 VLOOKUP 찾을 함수 요거죠. 찾을 함수 찾을 값 워 큰 따옴표 워 콤마 그 값이 있는 범위 A1서부터 B4 범위 추출할 열은 2번 열에서 정확한 일치값 false를 쓰라.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가로 닫고 엔터. 없어. 찾을 값이 없죠. 정확히 써줘야 돼요. 워드 하면 워드 이렇게 엔터. 그죠? 근데 찾을 값이 없을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